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초거대 국가인 중국과 산업국가 일본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은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의 현무5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그 스펙이 한 달에 2번, 3번씩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누리호의 발사까지 성공하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강 핵무기로 불리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미공개로 발표된 미사일 하나가 바로 현무5라는 소식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공개가 된 배경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폭발적인 위력을 가진 현무5의 공개를 통해 위력을 아예 공개해버리고 북한의 도발에 강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이며 총 중량은 36톤으로 어마어마한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현무5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사거리가 5,000km 이상 탄두은 무려 중량 8톤급을 버틸 수 있기에 여기에 핵탄두만 집어넣는다면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처럼 위력적인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목표물의 초토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탄두 중량 8톤의 초대형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격추가 불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인데요. 탄두 중량 8톤의 핵탄두가 마하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현무5의 성능은 미국의 미니트맨 3 미사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미니트맨은 미국의 대표 탄두미사일로 핵탄두가 3발이 탑재가 가능해지므로 전 세계 어디든 30분 내로 핵폭탄 공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현무5가 이런 미니트맨과 비교했을 때 총 충량이 미니트맨과 현무5가 동일한 36톤으로 사정거리를 계량하면 미국 대표 탄두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국산 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무4 미사일 다음으로 개발할 현무5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함으로써 한국의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무4 미사일의 성능 개량함과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 개발 계획이 시작돼 현무5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4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작년에 공개되었던 최신형 대한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더욱 향상된 현무 미사일 타격 시험을 진행하는 게 목표이며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을 극비리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이유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추적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함부로 건든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적군을 초토화할 무기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한국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주적인 북한이 존재하므로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실제 가진 기술력의 국산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현무 미사일 3종을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서 기초적인 발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같이 원천 기술을 더욱 발전해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커져 이지 구축함과 핵잠수함에서도 현무5 미사일을 탑재가 가능해지도록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핵무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초대형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으며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최대치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혁신 방안에 대해 무기 및 미래 국방기술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 미사일 연구원 신설과 국방첨단과학연구원 및 기술센터 체제를 재정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센터에서는 우주발사체 로켓 엔진 및 탄두공학 등 미사일에 관련된 집중 기술 분야를 신속하게 연구하는 중인데요. 기존의 현무, 포 미사일도 최소 탄두 중량이 무려 4톤으로 현존 최강의 범 벙커버스터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는 24 이상 일반지면 180은 뚫을 수 있어 사실상 미니 전술핵급 위력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위력의 탄두를 핵탄두로 전환한다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략탄도 미사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켓 엔진 기술로는 300톤급 이상의 엄청난 추력을 갖춘 한국산 누리호 로켓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위성을 포함해 GPS 유도 장비 등 기존 강대국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미사일 기술들을 한국이 모두 보유하는 데 성공을 하는 등 실로 놀라운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현무 미사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실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탄도 미사일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투자는 현무 미사일이 개발된 시기에 비해 더욱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에 필요하며 추후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이 오더라도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만약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선제 타격을 했다면 도쿄와 베이징 등 대도시에 현무 미사일을 전량 투하해 복구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폭파 전력 대응을 위해 현무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투자와 미사일 생산 인프라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고한 보고서에 현무 미사일 3종 성능 개량에 대한 문서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신무기 개발에서도 특히 현무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그만큼 21세기의 자주국방은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모든 게 직결한다는 것입니다. 현무5의 정확한 문서는 사실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국방부 장관의 국정보고에서 조만간 공개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